에 관한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김수영의 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령은 죽을 사자의 영영자죠. 죽어 있는 영. 죽어 있는 영이라는 것이 뭔가 무스스하고 귀신 같아 보이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윤동주 씨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윤동주 씨에서도 얘기했죠. 그 사람의 시의 핵심 키워드는 부끄러움이라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가 사령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것도 역시 부끄러움에 관한 시입니다. 대체 어떤 점이 부끄러운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활자에 시작하네요. 김수영 시인 하면요.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입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죠.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4.19에서 민주화를 통해서 이승만 정권을, 독재 정권을 몰아내면서요. 김수영 씨는 굉장히 텐션이 업됐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할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죠. 광복 직후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똑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뤄냈어.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듬해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좌절을 한 거예요. 와, 우리 안 되는구나. 우리 진짜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그리고 뭐, 굉장히 격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언 같은 거 보면요. 항상 희망에 차 있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활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뭐 성경 말씀,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이런 것처럼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활자라는 것은 항상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나의 영. 이상세계에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되고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의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의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의법은요, 흔히들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나의 영은 죽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자입니다. 벗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은 누구인가? 자유를, 그래도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돼 라고 이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 벗은 그대고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이미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 벗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대의 말이라는 것은 자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돼.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나의 모습은 어때요? 고개를 숙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듣고 있어요. 난 이미 마음을 잃었어. 이미 희망을 잃었어. 이미 마음이 한번 꺾였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이렇게 힘없이 꺾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지? 나 이런 모습이 네 마음에 안 들 거란 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싫어. 얼만큼 싫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정의 푸른 페인트빛도, 이 고요함도, 이것은 모두 다 일상적인 것이죠. 우리 일상 소재,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고요한 것.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 버렸는데, 눈 뻔히 뜨고 자유라는 가치를 탱크 앞에, 총칼 앞에 빼앗겼는데도 너무 일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눈 뜨고 저 도둑놈들, 저 도둑 같은 군인놈들에게 빼앗겼는데 우리 이렇게 일상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의 정의도,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야 한다는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으면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슬픈 일,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는데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그대라는 것은 벗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상적인 이상을 노래하는 사람들인데요. 우스워라. 하나도 안 우습죠. 그냥 자조죠.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이죠.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우물 속에 있는 사나이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죠. 나도 뭐가 좋은지는 알고 있어. 근데 현실의 내 모습은 어때? 죽어 있어. 더 이상 자유를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윤동주 시 집이 든 가방을 열고서라고 했습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사랑하기 원하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심지어 나는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물론 좀 화난 일을 했죠. 새 신발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예, 그러니까 새 신발에다 오줌 싸면은 누구나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 개새끼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 못하는데 내가 윤동주 시집을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문학 시인인데 문학 교수인데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건만 나는 강아지 한 마리의 마음도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와 나는 모두 과거의 경험, 최소한 나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넓게 봐도 나는 그런데 가는 현재잖아요. 현재 내가 용기를 잃었고 자유를 위한 투쟁할 마음이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견디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의문형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니냐, 아니냐 이런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카와나는 모두 화자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네, 자, 강아지가 오히려 나를 용서할까 두렵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죽어 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죠. 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누구의 말, 윤동주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지향해야 될 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다잡고 있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뭔가요? 벗입니다. 니은은 강아지네요. 네, 벗이라는 것은요. 화자가 스스로 나랑은 다른 삶을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벗을 보면서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화자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죠.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화자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죠. 그리고 인생관이 딱히 전환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화자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볼 수 있겠고요. 소망을 구체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네, 뭐 딱히 맞는 것들이 없네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자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네, 지난번에 봤던 이상의 거울이라든지 그리고 우물 같은 존재,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 그리고 그 같은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령입니다. 편안하게 살아가기만 하려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 통해서 실천이 없는 자신의 안일한 태도를 의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모습은 자유의 이념이 관념 속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뭔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어. 그것을
이미 포기했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는 통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고 화자의 실천 의지, 세상을 바꾸겠다는 실천 의지라기보다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